네, 안녕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의 판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은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이랑 콧물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네. 뭐 그만할까요, 그럼? 아니, 괜찮아요. 그래요? 네, 미모 컨디션은 여전하신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앵커님이 너무. 야, 그런 얘기가 있구나. 미모 컨디션이라는 게 있구나. 네. 좋네요. 자, 우리 지수가 글쎄 시작하자마자는 하락폭이 좀 컸는데 종목별로 지금 약간 만회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 그 기간 쪽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일단 총평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12거래일 연속 상승한 상태인데 네. 오늘 시장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오늘 코스피는 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코스닥이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코스피 종목들의 피로도는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코스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코스닥도 같이 조정이 나온다라는 느낌보다는 워낙 시장의 자금이 탄탄하게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예탁금이 92조 원을 넘어서면서 수급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받쳐주는 모습들이 결국 코스닥의 강세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밀리고 지금 해외 증시, 유럽 증시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 부분에 연동돼서 코스피 빠지니까 코스닥도 빠지는 게 아니라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 속에 코스닥은 오히려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순환매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좀 평가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 오늘은 코스닥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내 계좌는 왜 반응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괴리감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네, 결국에는 대형주만 너무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증시는 대형주 살짝 쉬어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대차가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해줬거든요, 방금. 네. 그래서 그만큼 대형주들이 힘을 너무나도 강하게 뿜고 있다 보니까 내가 대형주에 올라서지 않은 분들은 나는 코스닥만 갖고 있었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철저히 소외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수는 5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왜 내 계좌는 그대로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에는 이제 상승에 대한 좀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인데 전 종목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의 독주가 이어졌고 반도체 투톱이 독주 체제가 굉장히 강하게 꽤 긴 시간 동안 이어지다가 그 바통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차가 강하게 이어받았고 그동안 조방원 같은 경우에 한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었지만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좀 펼쳐지면서 전체적으로 대형주의 독주가 나타났는데 사실 이 쏠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너무 속상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재평가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예전에도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독주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건 메모리 쇼티지, 공급자 우위 시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강하게 2025년 하반기부터 형성이 됐기 때문에 결국엔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우리가 자동차 섹터 관련돼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로봇이라는 CES 일정 이후로 원래는 사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세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세론이 아니라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나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수급적으로 대형주가 탄탄하고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대형주가 용이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재평가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자동차, 거기다 AI 쪽으로도 굉장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LG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LG전자가 로봇 쪽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이제 진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LG 그룹주까지도 재평가를 받았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기업과 협력을 하면서 산업용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또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제조사를 넘어서서 피지컬 AI로 구조적인 이동을 한다는 게 하나의 시장의 키포인트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LG전자도 이제는 가전회사를 넘어서서 하나의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증명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표가 상향이 또 어저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주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제는 낙수 효과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대형주 내에서도 격차의 시대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대형주의 독주를 예상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좀 투자의 방향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면서 네. 이렇게 가면 이제 오후에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거기 중심에는 이번 주 특히나 현대차가 있죠. 뭐 CES 말씀 주셨지만 현대차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외사들이 현대차를 마냥 다 좋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좀 하락폭이 나왔던 이유는 UBS에서 이제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49만 원 그리고 원래 투자 의견을 한동안 바이로 했다가 오늘은 중립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있었던 기업이지만 너무나 가파르게 지금 시총 100조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이제는 상방에 대한 룸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UBS 쪽에서의 약간 보수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오전에 현대차가 살짝 눌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외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부정적은 아니지만 살짝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내긴 했지만 또 오늘 현대차와 그리고 옵티머스에만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또 목표 주가 62만 원 리포트가 다시 한번 또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살짝은 엇갈리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조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고 사실 현대차가 만약에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로봇 산업에 진출하겠어요라고 말해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번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2028년이라는 시간을 명시를 했고 그때 아틀라스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28년이면 사실 그렇게 길게 남은 시간은 아니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게 마냥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적으로 이런 로드맵을 명확하게 명시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목표 주가 68만 원의 또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UBS의 보수적인 의견 그리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견 쪽에서 후자 쪽으로의 좀 점수를 더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대형주의 독주는 계속될까요? 대형주의 독주는 저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목표 주가 180만 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제 2026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수주들이 쏟아질 거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우주항공에선 방산을 봐도 좋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방산 관련돼서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계속 포커싱이 좀 많이 시장의 분위기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아르테미스 2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월 6일에 발사가 53년 만에 인간이 또 달로 다시 한번 간다라는 이슈가 있는 만큼 올해는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쏟아질 것 같아서 이제 시장에서는 우주항공 거기다가 방산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대형주 방산주들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미뤄 봤을 때는 방산 그리고 조선도 워낙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뚜렷한 섹터고 조선 방산이 다시 한번 실적 시즌에는 좀 힘을 내줄 것 같고 반도체도 뭐 29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세부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형주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주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을 이렇게 보면 이제 포스트 반도체 뭐 테마 중심으로 아니면 더 넓게 포스트 AI를 찾고 있는데 네. 우리 시장을 이끌 테마가 있다면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테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사실 저는 뭐 AI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AI와 그리고 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AI라는 키워드와 또 한계는 지금 우리나라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산업적인 매력도가 있는 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산업에 있어서 정말 특출난 성과적인 부분들을 내세울 수 있는 쪽이 어딘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던 조선과 방산과 그 원전이 그 기술적으로의 특출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의 산업의 공통점을 보면 뭐 항상 들었던 이야기겠지만 뭐 납기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가격에 대한 경쟁력, 사실 이런 산업들은 오래 어떤 이제 발주가 있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나가는 비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무시 못하는데, 빠른 납기에 대한 부분, 거기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팀 코리아적인 부분으로 그 하나의 산업적인 수주를 따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가성비를 앞세워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는 쪽이 어딘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잡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완전히 뭔가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재태어난 것처럼 체질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 코스닥은 체질 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증명이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체질 개선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도 대형주 쪽에서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 체질 개선이 된 기업이 있고, 그리고 체질 개선이 아직까지는 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체질 개선이 됐다라고 보기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고요.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구간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같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면 코스피 상승률이 절반이라고 네.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쪽과 내지 못하는 쪽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전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과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찍힐 수 있는 기업인가, 그러니까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을 할 수 있고 지금 숫자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쪽인가 없는 쪽인가가 명확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갈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갈리는데, 그러다 보니 지수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그렇게 괴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실적이 받쳐주고 여기에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업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모두 기다렸던 이 5000P라는 어떻게 보면 전 여전히 뭐 기착지라고 보는데 그 5000P가 오늘 현재만 놓고 보면 오늘은 좀 달성 가능성이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뭐 이번 주 내에 달성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본다면 5000P가 되면 뭐 약간 좀 허무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과 후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5000P 돼도 주도주가 계속 가는 거고 등등. 왜냐면 최근 전자닉스가 오늘도 그렇지만 약간 조정 비슷하게 봤잖아요. 네. 현대차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도 낙폭이 컸지만 또 상승 반전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모멘텀이 붙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전자닉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 정도의 하락이 과연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거와 대비를 했을 때 과연 큰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2%대 하락을 두 기업 모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단기 상승 탄력, 뭐 하루에 8%까지 올라온 적도 있었고 SK 하이닉스는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이게 과연 큰 조정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저는 큰 조정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이번 29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실적 발표에서 세부 실적, 특히 삼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해서 실적, 지난번에도 적자가 2조 이상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2조보다 살짝 줄였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생각보다 적재폭을 많이 줄여냈거나, 그리고 두 기업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가 이번에 HBM4 쪽으로 요구사항이 좀 더 늘어나면서 지금 HBM4 양산 시기가 살짝 미뤄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퀄 테스트 통과와 지금 기술적으로 와 있는 부분과 로드맵을 딱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현대차가 강하고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고 원전이 강하고 그러다 보면 약간은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 구간은 나올 수 있지만 낙폭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회적인 요소로는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적인 요소로,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컨퍼런스가 29일이니까 네. 오늘을 차치하면 한 7 영업일 정도가 네. 남은 건데 그 안에 확실히 전자닉스가 더 뜨기 전에 이렇게 조정 아닌 조정이 받을 때 좀 더 네. 집중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근데 5,000P를 만약에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6,000P, 7,000P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안에 리스크가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증권사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뷰가 KB에서는 7,500까지 제시를 하기도 했고 네. 뭐 밴드 하단은 3,500도 있었고 굉장히 진짜 너무나도 폭이 좀 넓은 밴드 폭이 넓은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부 정책에 좀 더 드라이브가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과 지금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시장에서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예금과 적금을 많이들 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은행의 자금이 최근에만 50조가 빠졌대요. 가만히 있다가는 나는 도태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특히 대형주를 예전부터 투자를 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요즘에 뭐 어느 자리에 가서 나 현대차로 얼마 벌었다, 삼전으로 얼마 벌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10일 동안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50조가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일조를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도 사실 매도하는 날도 많아요. 파는 네. 날을. 파는 날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오늘 빼고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상승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 그 수급을 받쳐줬던 건 기관과 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최고점에서 들어왔을 때 과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고점이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받쳐주는 수급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게 정말 우리가 결국에는 그러면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고점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지 저도 이 부분이 약간은 의아하긴 하지만 지금 고민에 좀 진입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회 요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으면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졌던 섹터들 2차 전지라던가 바이오라던가 이쪽으로의 자금이 좀 들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쪽에서의 상방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의 자금이 좀 들어와 줄 수 있는 여건과 환경만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땐 이 수급들이 코스피에서 좀 빠져나와서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소액 섹터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해 외국인이 우리 코스피를 한 6.7조 원 정도 순 매도했었고 네. 올해 들어서는 뭐 누적으로 보면 한 2조 원 정도 순 매수이긴 한데 좀 야속하다 싶은 게 우리 1월 달에는 법인 사업자들의 부가세 신고 기간이 있고 또 연말정산 기간이고 네. 뭔가 들어오는 월급도 있지만 나가야 될 돈이 나가는. 많은 시기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시기라서 대부분 1월 달은 좀 주춤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되게 적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글쎄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벌었나? 아직까지는 좀 탄탄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세금 이슈가 없었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외국인들은 요즘에 뭘 삽니까? 외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이 버는 기업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들어가기는 좀 부담인데 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의외로 외국인들은 담고 있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앞으로의 성장성, 밸류에이션 그리고 숫자만 보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차트가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가격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냥 숫자로 그 가격으로 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약간은 좀 선호하는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외국인의
양상을 보면 여전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방산 쪽을 가장 좀 강하게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최근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자동차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 독일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이 독일 같은 경우엔 방산주들이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방산 쪽으로 좀 재편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제가 글도 또 읽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좀 방산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좀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정책 쪽에서 드라이브가 좀 더 걸려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려고 준비 중이고 혹은 실행 중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정책이 더 활성화가 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속도가 더 붙을까요?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올 수 있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3차 상법 개정이고요. 그리고 세제 개편이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에서 지금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쪽 수요를 좀 누르기 위한 부분들이 많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아마 뭐 이재명 정부가 2년 차에 진입을 하면서 정책 실행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의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 기대되죠. 네. 하지만 주식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하니까 이 기대감들이 다 알려진 거 아니에요? 알려졌어요. 알려졌기 때문에 뭐 1차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게 진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최고 세율이 조정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하반기 때는 그래서 우리가 배당주들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물론 선반영돼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시작이 됐을 때 기업단에서 어떻게 움직여주는지에 따라서 또 선택을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에서 주식의 자금 이동 같은 경우엔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시장의 체질 자체가 진짜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땐 아마 개인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좀 자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져오신 자료 아래쪽 보면 삼성전기랑 삼성바이오로직스 페이지가 있어요. 네. 이건 왜 가져오신 거죠? 일단 너무 소외된 섹터들, 사실 삼성전기는 소외되진 않았고요. 뭐 MLCC 관련돼서 워낙 매출 잘 나올 것이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 요즘에 뭐 PC, BGA 기판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당연히 있는 회사지만, 최근에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엮었습니다. 워낙 카메라 쪽으로라든지 뭐 지금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이 회사가 또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에 최근에는 투자를 했다. 기업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일단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카메라라든지 워낙 전자 부품 개발에는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준비를 완료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회사를 오늘 소외주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발표 그 기점으로 해서 소외주들도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나와야 되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그 두 종목을 넣는 이유는, 삼성전기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끌어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판주들이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소부장 안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기판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넣었고요. 사실 기판은 빅테크 AI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아까 AI 성장 국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실 삼성전기는 가장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가동률이 높은 게 최고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가동률 100%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삼성전기는 실적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구조를 워낙 잘 가져가고 있는데, 이 기업을 필두로 해서
혹시라도 다른 기판주들도 그리고 로봇주들도 또 LG 이노텍이랑 세트로 가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트리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삼성전기를 그래도 봐보자, 소외 섹터도 봐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소외 섹터 삼성전기 최근에 CS 이후에 약간 또 시세가 분출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오늘 바이오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코스닥이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바이오를 제가 쓱 보니까 지금 바이오 대장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옛날에는 움직인다고 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다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흐름들은 좀 약했죠. 워낙 무게가 좀 강한 종목이니까 플랫폼 기업들은 같이 연동되는 흐름들은 보이진 않았는데 지금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오늘은 상승세가 나오지만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았어요. 시장 랠리에 바이오는 왜 잘 안 가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약간 얼어붙어 있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 전환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고성장과 고수익이 좀 공존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뭐 글로벌 CDMO 대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분할을 했잖아요. 분할하면서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평가가 본인들이 하고 있는 본업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일회성 비용들은 좀 나갔다라는 부분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3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50에서 60% 성장할 수 있다라는 실적을 보여줄 것 같고요. 결국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중요한데 영업이익률이 40% 중반대다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냐라고 보면 대규모 생산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정에 대한 효율성 개선을 상당히 잘 이루어냈고 그게 고정비에 절감되는 효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예전만큼 시장에서의 이런 효과 네. 이런 게 없을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건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바이오 종목들. 그래서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분위기 전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확실히 그 제조 부분에서의 네. OP 마진이 40% 중반이면 뭐 업계 최고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기대를 해볼 만한데 그런데 바이오가요. 최근에 JP 모간 컨퍼런스에서 뭐 JP 모간 컨퍼런스 CES 다음으로 엄청 중요한 이슈다. 막 이런 얘기해서 바이오가 움직일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뭐 한국 기업들의 이슈 내가 못 찾는 건가? 뭐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 외국 기업은 음. 기술 이전 그렇죠. 소식이 많았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은 좀 없었다 에로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알테오젠만 최근에 뭐 나온다라고 했는데 나왔나 알테오젠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은 안 나왔고요. 일단 알테오젠이 나온다. 우리 기술 이전 지금 진행되는 게 너무 많다. 이제 진행 중이고 협의 중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날은 반짝 상승을 했는데 다음 날은 또 다 빠졌어요. 아, 다 빠졌어요? 네, 그 이유는 뭐 완전 다 밀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승 탄력을 이어줬어야지 추세를 전환시키는 건데 추세 전환이 되기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전까지 올해 들어서 무려 20건의 기술 이전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단 한 건도 메이드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렇게 강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술 이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었지?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알테오젠이 우리 기술 이전 곧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어 라는 기대 심리에 다시 끌고 올려줬지만 가만히 시장의 분위기를 보니 근데 아직 나오고 나서 봐도 늦지 않아. 왜냐면 현대차는 보여줬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미국에서의 앞으로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더욱더 명확한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쏠리기 시작을 했고 바이오의 상승은 하루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바이오 쪽이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대형주들이 쉬어갔을 때 수급을 받아가는 쪽이 어딜까가 오늘 좀 명확해졌어요.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쪽이 수급을 받아갔다라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라는 게 명확해진 것이고, 다만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여러 가지 좀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속 상승에서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 그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 이전을 터트려주는 기업이 하나라도 나와야 돼요. 지난번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강한 시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 ABL 바이오가 이제 그랩바디 B 관련돼서 일라이릴리 기술 네. 이전을 이뤄냈고, 거기에 일라이릴리가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속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트리거적인 역할을 했는데, 올해에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요즘에 바이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강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뭐 현대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굉장히 랠리가 강했던 종목들만큼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이 세게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시장에서는 뭐 R&D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세액 공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기술 이전에 대한 좀 정부에서 같이 도와주는 이런 정책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의 정부 관계자들이 같이 미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막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좀 더 걸릴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액션을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게 맞나? 그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어떤 산업이든 정부 기관에 있어서 이런 뭐 입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K컬처라든지 이쪽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좀 발맞춰서 가려는 흐름들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K바이오도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움직이려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가 작년에 우리 시장에서 K자 붙으면 다 날라갔잖아요. 네. K바이오, K화장품, K컬처 등등. 그런데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G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글로벌로. 아, 네, 굳이 왜 K를 우리 스스로, 물론 캐릭터 명확하죠. 하지만 이게 무대의 시야를 좀 더 글로벌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만큼 한국의 주식시장이 새로 리레이팅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데, 요즘에 주도주가 주춤하다 보니까 여러 순환매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이지은 대표 모셔가지고 여러 종목들, 업종들을 쭉 보고 있는데, 완전히 소외되었던 우리 화장품 한번 봐볼까요? 화장품 오늘 좀 올라오더라고요. 완전히 소외된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APR 좋던데요? 그래요? 아, APR이 뭐 워낙 화장품이라고 불리기보다는 APR을 차치한 다른 화장품들은 완전히 소외되었다 그동안.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런데? APR 빼고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기업, 뭐 실리콘도 오늘 지금 한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한데, 중요한 건 화장품이 눈높이가 한동안 엄청 높아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실적을 보여줬는데 실망했습니다, 시장에선. 그래서 눈높이가 지금 조정이 되는 기간이 한 2분기 정도 계속해서 눈높이가 좀 낮아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4분기 때 APR을 제외한 기업들이 만약에 실적이 좀 가시화된 모습이 보인다면 가격에 대한 메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가 매수세 유입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는 실적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기지개를 필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4분기 때 실적의 뚜껑을 열었을 때 생각보다 회복이 그동안 되지 않아 있으면 저는 다시 한번 화장품주들은 예전 같은 시세를 내기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주들은 처음에 와르르 해서 다 같이 잘 갔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극명한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당연히 경쟁자의 출현입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싼 가격의 화장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관세라는 그 이슈가 고개를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유럽과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제 그렇게 공략하는 속도가 한 2개 분기 정도 화장품 시험할 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다른 나라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제 4분기 그리고 2026년에 그게 실적이 얼마나 가시화가 되는지 다른 나라 쪽에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글쎄요. 두 분은 중국 화장품을 써요? 전 안 씁니다. 이진 대표는 어떠세요? 저는 안 쓰는데 그런데 어떻게 중국 화장품이 뭐 따라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쓰긴 하지만 우리가 중국 시장도 사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중국 내부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는 것보다도 중국 내부적으로 워낙 싼 가격으로 화장품을 비슷하게 잘 찍어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소비를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 때문에 올라왔던 기업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못 올라오고 있는 물론 그 기업들은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대 변화가 빠르게 화장품주들은 바뀌잖아요. 트렌드도 바뀌고. 근데 중소기업들은 이런 바뀌는 트렌드들을 빨리빨리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워낙 대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컨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늦게 반영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 뒤처지는 모습들을 나타나게 저는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중국 쪽에 편향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싸게 찍어내는 화장품들의 이제 그런 경쟁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쉽사리 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 회복될 거라고 보세요? 화장품이요? 네. 이번 4분기 실적 때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성과가 다시 한번 화장품주들은 그 안에서 물론 옥석 가리기는 상당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선별화된 흐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을까요? 키워드는 결국 실적이겠죠. 어. 네, 이제 실적 시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차도 본업이 있지만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새롭게 얹어져서 새로운 새 성장 동력에 대해서 탄탄하게 잘 구조적인 부분들이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만이 결국 시장에서의 재평가 기회, 이렇게 지수가 올라올 때 재평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좋은 시장에 좀 도태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들이 기대치가 높아진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그것은 실적이 좋을 것 같으니까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물론 주가는 기대치에 못 미치면 하락하겠지만 그렇다고 실적 시즌이 딱 됐는데 아예 기대가 없는 그런 업종과 섹터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또 반대로. 기대가 아예 없는데 실적 시즌에 못 알아봅니까? 물론 가격이 쌓였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혼동되지 말아야 할 것이 여전히 실적 기대치 높은 그러니까 다 좋아질 거라고 보는 그 업종과 산업을 봐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정말로 우리의 기대만큼 가시성 있게 나올 거냐 말 거냐는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추정을 하지만 맞아요. 그 바이어스가 워낙 넓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처럼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그게 계속해서 우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지은 대표가 아까 순환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있고 기대치를 히트할 것 같다라고 보는 업종이 있나요? 실적에 대한 가시성과 기대치를 히트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좀 올라온 섹터이긴 한데 저는 여전히 이제 방산 쪽과 방산이요? 네. 오.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도 있잖아요. 해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전에 고점까지 아직까지 룸이 좀 남아있는 뭐 현대로템이라던가 LIG X1이라던가 이쪽 종목들도 저는 좀 지켜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로봇주들도 이번 4분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자동차주로도 엮인 종목, 그러니까 로봇과 자동차 산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들도 좀 있는데 자동차 관련주들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적이 의외로 좋은 기업들이 꽤 많은데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자동차 주 안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로봇 사업을 같이 영위한다라고 출사표를 좀 던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한번 재평가와 그리고 재조명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하는 사이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16%까지 거의 약보합 근접까지 왔는데 이례적인 것은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많아요. 686개로 하락하는 종목 209개밖에 안 됩니다. 지수는 하락하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빠질 때 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겠죠. 아, 밀사구나. 그러게요. 어제는 오히려 상승했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다 계속 상승했지만 오히려 그 상승하는 숫자보다 하락하는 수가 훨씬 많아.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쏠림 현상이 강하면서 일부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줬다라는 건데 오늘처럼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 못 샀는데 빨리 담아야겠다 이런 심리들 그만큼 수급이 강하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결론은 준비된 기업,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 그리고 AI와 관련된 기업을 보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순환매라는 화두를 던지셨기 때문에 저희 이지은 대표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다양한 업종들 한번 쭉 봤는데 실적 시즌입니다. 여전히 방산이요? 글쎄. 자, 이지은 대표는 방산이 이러한 높은 기대감에도 충분히 히트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방산의 업종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정혜민 PB와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